네, 안녕하세요. 기술 투자의 세계 참 흥미롭죠? 특히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리게티 컴퓨팅, 티커 RGTI는요. 최근 몇 주간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고점 대비해서 40% 이상 빠지기도 했지만 또 지난 1년 전체로 보면 거의 2000%나 급등했으니까요. 여전히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거죠. 이렇게 큰 조정을 받은 지금 리게티에 들어가는 게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리게티 컴퓨팅 주식 매수를 생각하시기 전에 꼭 한번 짚어봐야 할 5가지 핵심 포인트를 같이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이 혁신적인 분야의 기회, 그리고 또 동시에 존재하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소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통찰을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포인트는 역시 이 시장의 잠재력입니다. 리게티가 뛰어든 양자 컴퓨팅 시장, 이 미래 가치가 어마어마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네, 장기적인 전망은 상당히 밝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 같은 곳에서는요, 2040년까지 양자 컴퓨팅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무려 4,500억 달러에서 8,5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예측합니다. 4,500억에서 8,500억 달러요? 와, 네, 그렇죠. 여기서 파생되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장만 해도 900억 달러에서 한 1,700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8,500억 달러라니 상상하기가 좀 힘든 규모네요. 이게 신약 개발이나 소재 과학, 금융 모델링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올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장밋빛 전망과는 달리 리게티의 지금 성적표는 좀 초라해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거대한 잠재력하고요. 현재의 실적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있다는 거죠. 리게티의 2025년 3분기 매출, 이게 19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심지어 1년 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18% 감소한 수치예요. 오히려 줄었군요. 네. 이처럼 현재의 재무 성과만으로는 그 거대한 미래 시장을 리게티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매우 이릅니다. 잠재력은 크지만 현실화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런 명확한 신호로 읽어야겠죠. 미래는 밝지만 현실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하지만 리게티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텐데요. 이 큰 기회를 잡으려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특히 그 기술 개발 로드맵, 이게 상당히 야심차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게티는 꽤 구체적이고 또 공격적인 기술 개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EO인 수보드 쿨카로니가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요. 당장 올해 말까지 100큐비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칩넷 기반 양적 컴퓨터를 출시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기서 큐비트라는 게 양자 정보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를 말하는데 100개 이상이면 상당히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잠시만요. 올해 말까지 100큐비트요? 그것도 그냥 100큐비트가 아니고 99.5%라는 꽤 높은 수준의 중간 2큐비트 게이트 충실도, 피델리티를 목표로 한다고요? 이 충실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고 99.5%가 왜 중요한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충실도, 이 피델리티는요, 양자 계산이 얼마나 정확하게 수행되는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100%에 가까울수록 오류 없이 신뢰할 수 있는 계산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99.5%라는 목표치는 단순히 계산 오류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서요. 좀 복잡한 양자 알고리즘을 어느 정도 의미 있게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문턱에 가까워진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물론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과제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큐비트 숫자뿐만 아니라 그 품질, 즉 충실도까지 같이 높여야 진짜 성능 향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장기적인 목표는 어느 정도인가요? 로드맵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 말 또는 그 직후까지는 150큐비트 이상 시스템을 구축하고요. 이때 충실도는 99.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서 2027년 말경에는 1000큐비트 이상, 그리고 충실도는 99.8%를 갖춘 시스템을 선보이는 것이 최종 목표 중 하나입니다. 1000큐비트, 99.8%요? 네. 이 로드맵이 계획대로 실현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거대한 시장을 공략할 강력한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셈이죠.
근데 핵심은 단순히 큐비트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 이렇게 높은 충실도를 동시에 달성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과제거든요. 이 과제를 해결하는 속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시스템 복잡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와, 정말 야심찬 계획이네요. 무슨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이런 기술 개발에는 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주식 희석, 위험이 나오는 거겠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인가요? 정확합니다. 주식 희석 위험이라는 건요, 회사가 운영 자금이나 연구개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신주가 발행되면 전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던 주식의 가치나 또 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죠. 리게티는 이미 올해 6월에 약 3,500만 달러 규모의 신주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 이미 한 차례 희석이 있었군요. 그럼 현재 회사 자금 사정은 좀 어떤가요? 또 추가적인 희석 가능성이 있을까요? 현재 리게티의 현금 보유액은 약 6천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요, 회사가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3분기에만 해도 일반 회계 기준 GAAP 기준으로 2,100만 달러의 선순실을 기록했죠. 물론 이 손실의 상당 부분, 한 1,820만 달러 정도는 파생 워런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이라는 회계적인 요인 때문이긴 합니다. 아, 그게 좀 복잡하게 들리는데요. 네, 좀 복잡하죠. 쉽게 말하면 실제 현금 유출과는 거리가 있는 그냥 장부상 평가 손실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현금 흐름은 괜찮은 편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회계적 요인을 제외하더라도요, 연구 개발하고 또 회사를 운영하는 데는 계속해서 현금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금 소진 속도를 고려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만으로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완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때 또다시 신조 발행을 통한 자본 조달을 선택한다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는 더 희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재무적 지속 가능성 또 자금 조달 계획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 개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겠네요. 자, 세 번째 위험 요인이 희석이었다면 네 번째는 가치 평가, valuation 위험입니다. 아까 리게티 주가가 1년 만에 2000%나 올랐다고 했는데 현재 주가가 너무 고평가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가치 평가 부담에 상당합니다. 리게티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수익 비율 PER 같은 이익 기반 지표는 쓸 수가 없어요. 대신에 매출액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는 주가 매출 비율 PSR 또는 PS ratio라고 하죠. 이걸 사용하는데 이 수치가 현재 1000배를 훌쩍 넘습니다. 1000배요. 와, 보통 성장주들이랑 비교해도 이건 엄청나게 높은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흔히들 터무니없이 높다. Nosebleed valuation. 고 표현하는 딱 그 수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주가가 비싸다. 이걸 넘어서요. 시장의 리게티의 미래에 대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 스토리를 이미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성공 스토리. 네. 즉, 아까 말씀드린 그 야심찬 로드맵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경쟁에서도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거대한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아주 극단적인 낙관론이 현재 주가에 녹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 리게티가 이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혹은 기술 개발 로드맵에 예상치 못한 차질이라도 생긴다면 최근 몇 주간 경험했던 그 40% 수준의 하락보다 훨씬 더 가파르고 깊은 주가 조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높은 가치 평가는요, 작은 실수나 사소한 지연조차 용납하지 않는 정말 외줄타기 같은 그런 상황을 의미합니다. 투자 결정을 내시기 전에 이 높은 기대치가 과연 합리적인 수준인지 또 본인의 위험 감수 능력과 맞는지 신중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1000배 PSR 뒤에 숨겨진 의미가 훨씬 무겁게 다가오네요. 엄청난 기대인 동시에 엄청난 부담이군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고려사항입니다. 바로 경쟁입니다.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기술의 패권을 두고 리게티만 뛰고 있는 건 아닐 텐데요. 경쟁 환경은 좀 어떤가요?
양자 컴퓨팅 분야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게티 외에도 강력한 양자 컴퓨터 개발을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D-Wave 퀀텀, QBTS, IonQ, IonQ, 퀀텀 컴퓨팅 잉크, QBT와 같이 양자 컴퓨팅 기술에 특화된 전문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다른 기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죠. 아, 그렇죠. D-Wave는 양자 어닐링 방식, 아이온큐는 이온 칠합 방식으로 유명하죠. 리게트는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하고요. 그럼 다른 그룹은요? 다른 한 그룹은 바로 알파벳, 즉 구글이죠. 그리고 IBM,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거대 기업들입니다. 아, 역시나 거대 기업들이군요. 네, 이들은 막대한 자금력,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인력, 그리고 기존 클라우드 플랫폼과의 시너지 효과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BM은 이미 퀀텀 익스피리언스라는 클라우드 기반 양자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구글 역시 시커머어 프로세서를 통해서 양자 우월성 논쟁을 촉발시킨 바 있습니다. 구글, IBM,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이네요. 이런 거대 기업들하고 경쟁해서 리게티 같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리게티만의 어떤 차별점이나 경쟁 우위는 없을까요? 쉽지 않은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거대 기업들의 자원이나 인프라는 압도적이죠. 하지만 리게티 같은 전문 기업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특정 기술, 예를 들어 리게티의 경우에는 초전도 큐비트와 칩렛 아키텍처를 결합하는 방식이죠. 여기에 집중해서 더 빠른 기술 개발 속도를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특정 산업 분야의 문제 해결에 특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연구 과제를 수주하거나 특정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자금을 확보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리게티의 기술적인 접근 방식이 결국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성능과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직 어떤 기술이 최종 승자가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리게티 투자는 본질적으로 높은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성공한다면 그 보상 또한 매우 클 수 있는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투자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핵심 포인트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양자 컴퓨팅 시장의 어마어마한 잠재력. 하지만 리게티의 현재 실적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 둘째, 회사가 제시한 아주 야심찬 기술 개발 로드맵. 하지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셋째, 계속되는 자금 소모로 인한 추가적인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 넷째, 이미 미래의 성공을 상당히 반영하고 있는 높은 주가 수준, 즉 가치평가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 IBM 같은 거대 기업들을 포함한 아주 치열한 경쟁 환경까지 정말 고려할 점이 많네요. 그렇다면 이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은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현 시점에서 양자 컴퓨팅 분야 그리고 리게티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한 투자는요. 본질적으로 기술의 미래 가능성에 베팅하는 약간은 투기적인 성격이 짙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술이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고 또 어떤 기술이 최종적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거둘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리게티가 가진 잠재적인 성장 동력 즉 업사이드와 동시에 극복해야 할 명확한 위험 요인들, 리스크를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단순히 양자 컴퓨팅은 미래다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투자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기술 로드맵, 재무 상태, 경쟁 환경 등을 좀 냉철하게 분석하고 자신의 투자 원칙과 위험 감수 능력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이건 비단 리게티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우주 탐사, 차세대 배터리 같은 다른 최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칙일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장밋빛 미래 전망에만 취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도사린 현실적인 어려움과 위험들을 딱 직시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오늘 리게티 컴퓨팅을 통해서 양자 컴퓨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세계의 밝은 면과 또 어두운 면을 함께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논의된 이 5가지 포인트를 바탕으로 기회와 위험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늘 저희는 리게티라는 특정 기업에 초점을 맞췄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면 어떨까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성공 여부를 넘어서 이 양자 컴퓨팅 산업 자체가 가능성의 단계를 지나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상용화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정표나 기술적 돌파구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특정 산업의 아주 오래된 난제를 해결하는 양자 우위 사례가 명확히 입증되는 순간일까요? 아니면 대규모 오류 정정이 가능한 범용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등장하는 시점일까요? 앞으로 이 산업의 진정한 변곡점을 가늠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지표나 사건에 주목해야 할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